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네, 3월 27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요즘에 각종 식자재를 택배 배송해서 받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네. 받을 때 오, 좀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바로 아이스팩이죠? 그렇죠. 네. 이제 식자재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받는데 잘하시네요. 그럼요, 많이 받아봤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아이스팩이 정말 용이하게 쓰여지고 고마운데 상황은 버릴 때 조금 애매해집니다. 맞습니다. 네. 뭐 겉부분은 비닐이라서 분리배출 많이 하시겠지만요. 내용물은 그냥 물에 흘려보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정답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라입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스 젤의 성분이 네.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아. 있어요. 그래서 이 물에 그냥 흘려버리면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요. 잘 버렸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썩는데 걸리는 시간이 500일 아닙니다. 아. 500년이나 걸린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얼음물을 아이스팩으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네. 또 내용물을 또 물로 채우기도 하고 비닐 대신 종이로 만든 아이스팩이 또 개발되기도 맞습니다. 하죠. 네. 그리고 또 이미 사용한 아이스팩을 별도로 모아서 세척한 이후에 관련 업체나 전통시장에서 재활용을 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요즘에 환경 하잖아요. 맞습니다. 필환경 시대에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 쓴 아이스팩은 어떻게 한다? 네, 종량제 봉투에 버려라. 맞습니다. 네. 꼭 여러분들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어제부터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계속 오나요? 네, 오늘 아침 우리 지역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안개가 낀 곳이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오늘 한낮에 대전은 18도까지 오르겠지만 밤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3도, 모레 아침에는 1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충남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4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낮부터는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천안 15도, 아산 14도, 세종과 대전 18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1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해무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일요일 낮부터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경각심. 그러니까 4월 5일까지는 더더욱이 강조하고 강조해도 쉽지가 않은데 잘 지켜주시고. 봄하면 꽃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봄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집을 한번 뒤집잖아요. 맞아요. 봄 단장을 네.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웃들 좀 초대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좀 자랑도 하는데 와 요즘엔 아쉽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살짝 예쁜 우리 집을 좀 공개하는 방법이 네. 있습니다. 꼭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요. 네. 요즘에는 온라인 집들이 또 랜선 집들이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네. 다른 집들 좀 구경도 하는 쏠쏠한 재미도 있고 그럼요. 요즘에 트렌드도 좀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점은 공유하는 것도 좋잖아요. 야 괜찮은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송인이 온에어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온에어 집들이를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사진사연 주제 온에어 집들이 우리 집을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사연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선물. 많이 공유해주세요. 네. 자, 금요일 첫 소식은요. 문화나들인데요. 네. 오늘 문화나들이는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이 주인공입니다. 네, 요즘 청년 아티스트들은 예술 활동도 굉장히 똑똑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마이크 잡은 지가 좀 됐지만
그때는 그냥 열정, 그냥 패기, 네. 그냥 뭐 밀어붙이기 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 계획들과 예,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엔 다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마음 맞는 청년 예술가들끼리 플랫폼도 만들고 그 안에서 능력치와 활동 영역을 2배, 3배 키워 나간다고 합니다. 네. 청년 예술가들의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모인 대전문화산업단지 협동조합. 청년 예술가들은 함께 힘을 모아 콘텐츠를 생산하는 플랫폼을 통해 같이 꿈을 꾸고 성장하고 있다. 그들의 무한도전 이야기 함께 만나보자. 지난달 다수의 멜로디라는 타이틀로 대중 앞에 공개된 음반 하나. 바로 대전문화산업단지 협동조합 소속 음악가들의 모둠 앨범으로 벌써 2번째 제작된 기획 음반이다. 아티스트들한테는 뭔가 데뷔의 기회도 되기도 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그런 인프라도 생겨서 더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에게 되게 힘이 되고 서로의 작업을 도와주며 한 장의 앨범을 위해 노력한 대전문화산업단지 협동조합의 결실. 그들은 다수의 멜로디로 세상에 자신들의 소리를 전하는 중이다. 이제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행정적으로 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만나서 이제 협업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처음에 시작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의 뜻이 맞는 아티스트들이 더 모여서 네, 같이 이제 더 진행을 하게 됐어요. 다수의 멜로디 1집과 2집 앨범에 모두 참여했다는 두 아티스트. 지금은 피아니스트와 보컬로 이루어진 여성 듀오 재즈베리로 활동하며 재즈와 대중가요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인다. 쌤이 보컬이 필요했어요. 곡이 나왔는데 부를 사람이 없었죠? 제가 그래서 대전 협동조합 대표님이랑 이 곡을 누가 부를까 같이 선정을 하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쫄랐어요, 제가. 네. 제가 이거 할래요. 저밖에 못해요. 이래가지고. 그래요? 못 믿어 눈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네, 괜찮았죠. 눈치 없이 다가오는 시간들을 마주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처량해. 또 어떤 꿈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너의 모습이 나는 괴로워. 재즈베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풀면서 매력 넘치는 보컬의 목소리를 입히고 감미로운 피아노의 음색을 살린 감각적인 자작곡을 이번 앨범에 수록했다. 둘이 약간 합해지면은 조금 색다른 음악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재즈를 좀 대중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자작곡을 많이 만들어내어서 저희 재즈베리 팀의 이름을 많이 알리고 대전 공연에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떠오르는 리듬과 가사를 수시로 적어놓고 음악을 만든다는 싱어송라이터 전희진. 어린 나이지만 다양한 음악 작업에 도전해왔다. 피아노로 먼저 뭐 코드, 멜로디, 가사 이런 것들을 다 쓴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로직 미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과 다른 동료들과 같이 합주를 하면서 실현을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목표에 도달해가는 과정은 험난하지만 늘 즐겁다는 자신의 생각을 이번 앨범 속에 음악으로 담아냈다. 작곡가이고 편곡가이자 파워풀한 연주자로
또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로 활약하고 있는 전희진. 다채로운 음악으로 대중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려 한다. 저는 이번에 음원을 낸 게 첫 음원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좀 데뷔의 느낌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음악 생활을 하기 전에 다른 분들과 함께 더 시작을 하는 느낌으로 해서 이 음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 제 음악 생활을 적극적으로 음원 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새벽 감성을 노래하는 어쿠스틱 밴드라고 소개하는 방구석 프로뮤즈. 이 세 남자의 음악도 다수의 멜로디 속에 함께한다. 저는 팀에서 작사와 작곡 그리고 노래를 맡고 있는 천원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팀에서 키보드를 치고 있고요. 네, 서브 보컬과 재간둥이를 맡고 있는 박주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기타 치고 있는 막내 유병규입니다. 저희는 원래 같은 팀이 아니었고 따로따로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는데 이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친구들한테 조금 피아노를 잘 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군대에 있는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이 친구를 꼬셔가지고 팀에 영입을 했고요. 저희가 기타 치는 친구가 이제 필요하게 되어서 기타 치는 친구를 인턴식으로 저희 좀 영입을 해서 좀 활동을 하다가 호흡이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팀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버스킹 공연을 이어온 그들의 음악에는 친근함이 묻어 있는데 이번 다수의 멜로디 2집에 수록된 곡 폭식은 다이어트 경험담을 풀어낸 재밌고 유쾌한 가사가 돋보인다. 저희 능력들을 더 발현할 수 있는 곡들을 만들 예정이어서 저희의 스타일이 잘 녹아있는 미니 앨범을 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 봄에 열심히 작업을 해서 한 여름, 가을 때는 좀 더 멋있는 팀이 되어 있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대전 문화산업단지 협동조합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또 다른 밴드 1253. 카운을 연주하는 최병민, 기타리스트 조하나, 보컬 강지연으로 구성된 팀이다. 저희가 처음에 팀을 이제 구성하고서 그때 이제 커피 한잔하러 카페에 가서 이제 팀 이름을 같이 이제 정하는데 그때 이제 막 간판 이름도 보고 막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보컬 친구가 지연이가 좀 아이디어를 냈어요. 네, 거의 이제 이름 못 정하고 집에 가기 직전에 뭐 할까 하다 그냥 1253에서 1253 할까? 네, 그런 식으로 정했는데 다 좋다고 해가지고 5분만 일찍 갔으면 못할 뻔했어요. 이제 저희 팀 의미는 공연 보러 많이 와주시라고 많이 들어주시라고 해서 1253으로 짓게 되었어요. 카혼과 기타 외에도 카주, 실로폰, 트라이앵글 등 여러 소리를 더해 친근한 음악을 만드는 1253. 수차례 싱글을 발표하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저희가 대전에서 태어나고 대전에서 학교를 나왔고 대전에서 이제 음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공연도 하고 하면서 문화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대전문화산업단지를 통해서 이제 서로 인력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장르 아티스트들과 서로 뭐 협업도 하고 그런 점들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대전문화산업단지 협동조합은 힙합 그룹 뉴매드 후드, 남성 싱어송라이터 배상호,
감성을 노래하는 가수 정원웅. 그리고 마술사 이단비 등 여러 예술가가 함께한다. 아티스트들이랑 인디 살롱을 기획해서 했었는데 지역에 활동하는 미술가나 작가나 아니면 뭐 영화 하시는 독립영화 작가분들과도 함께해서 더 풍요롭게 이제 진행하고 그러고 더불어서 이제 아티스트들에게는 이제 공연하고 뭔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이제 문화에 더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중음악과 재즈가 함께되는 그날까지 굿굿 재즈베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계속해서 따뜻한 음악을 만드는 싱어송라이터 전희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방구석에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재밌고 잔망미 넘치는 노래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우리 음악 들으러 1, 2, 5, 3. 문화나들이 네. 떠나서 귀가 호강했다고 그럴까요? 예, 네. 좋은 노래들 많이 들었는데 정말 개성 넘치고 톡톡 튀고 네. 더불어서 열심히 젊은 친구들이 함께하다 보니까 네. 좀 흡입력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대전 문화산업단지 협동조합에서 네. 또 제작한 음악이 다수의 멜로디였잖아요. 다수의 멜로디. 네, 다수의 멜로디.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이 음악을 향한 사랑도 좀 듬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동물 친구들 만나러 네. 좀 떠나볼 텐데요. 동물원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동물들 보면 와 이쁘다, 귀엽다. 네. 특이하다. 저건 왜 저러지? 하면서 네. 동물에 대한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바로 사육사 여러분들이신데 오늘 사육사의 하루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봄에는 동물원이지. 어디부터 가지? 호랑이 어딨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저 동물원 구경 온 사람인데요?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기로 한 지가 30분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 사육사 체험하러 가야 되잖아요. 누굴 만나요? 우리 코끼리 방사제 청소하러 가야 돼요. 소풍 온 건데요? 지금 혼나야겠는데 빨리 와요, 빨리! 빨리! 저 또 낚인 거예요? 빨리! 잠깐만요! 봄 하면 많이들 찾는 곳 전주 동물원인데요. 생태 동물원 준비로 한창인 이곳에 동물과 교감하는 사육사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코끼리 나가기 전에 가장 청소할 건데 지금 이제 나갈 거예요. 무언가를 보고 크게 놀란 지은 씨. 체험이 아니라 시작부터 벌칙인가요? 처음부터 하기 좀 힘든데 일단 제가 숙련된 이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딱 밀면서 올리면 돼요. 숙련된 사육사의 모습을 보고 따라해보는 초보 일꾼. 아이고, 오늘 안에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안 말랐어. 코끼리가 좋은 환경에서 놀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는데요. 천천히 청소하는 지은 씨와 달리 바라보는 사육사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사육사님, 이 똥을 가지고도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나요? 배설물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루하루의 섭식 상태나 이 배설물량 아니면 이제 혈변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죠. 코끼리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똥맛도 한번 보고 그러시겠네요? 똥맛은 안 봤는데 오늘 기회 삼아가지고 먼저 똥맛 보시면은 저도 한번. 뛰는 지은 씨 위에 나는 유동혁 사육사.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코끼리 건초인데 건초망을 이렇게 높이 매달아 줌으로써 바닥에 있는 것도 먹고 코를 이제 자유자재로 먹을 수 있음으로써 이게 행동풍부의 일종인데 근력도 향상시키고 애도 이제 먹이에 집중할 수 있고 이제 지금 그 먹이 달아주는 작업을 이제 할 거예요. 코끼리가 코를 사용하지 않으면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행동 풍부화는 필요한 훈련입니다. 저희 이제 청소랑 먹이 이제 세팅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코끼리 방사하고 코끼리가 먹는 모습 보도록 할게요. 네, 드디어. 드디어 깔끔한 단장을 마친 보금자리로 주인공 등장하십니다. 코끼리 아가씨는 코가 손이래. 코순이도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먹방 선보입니다. 사육사님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하게 됐는데
동물과 함께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육사라는 일을 맹목적으로 사실 고등학교 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대학교도 축산과를 전공을 하면서 방학 때마다 실습을 했었어요. 동물에 와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코끼리 돌보다 말고 어디로 가나요? 사육사님 저 수달 보라는데 수달은 어디 있어요? 수달은 야행성 동물이라서 여기 집에 안에서 자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얼굴 조금 내밀었죠? 보통 낮에는 잘 안 나와요. 코끼리 방사장 청소에 이어 수달 수조 청소를 시작합니다. 물 뿌리는 쉬운 청소에 신이 난 지은 씨.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한 일이었으니 이제 이 솔로 여기 있는 수조의 이끼를 전부 다 제거하시면 돼요. 네? 전부요? 네, 전부 다 해야지 깨끗한 물에서 수달들이 놀 수 있으니까요. 수조에 있는 이끼를 있는 힘껏 문지르다 보면 금세 지치고 마는데요.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나요? 근데 저 이거 잠깐 했는데도 아니 팔이 엄청 아프고 엄청 힘들어요. 이제 수달이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약품을 써서 닦으면 쉽겠지만 이제 동물들한테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벗겨줘야 돼요. 동물들을 생각하는 사육사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사육사분들. 전주동물원 대표 동물 수수와 달달이. 낮에는 보기 힘든 야행성 동물이지만 깨끗한 수조를 보고 오늘만큼은 즐겁게 놉니다. 사육사분들끼리 계실 때 내 동물이 더 이쁘다. 아니다, 내 동물이 더 이뻐. 막 이런 경쟁도 있나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 여러 동물을 다 좋아하는 사람이 사육사가 되기 때문에 내 동물도 이쁘고 동료 사육사 동물도 이쁘고 다 이쁘죠. 아, 저는 내 새끼만 더 이쁠 것 같아요. 오구 이러면서. 아니, 여기는 어떤 동물이에요? 다람쥐 원숭이입니다. 오늘 이제 다람쥐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미럼을 줄 거예요. 살아있는데요? 네, 얘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입니다. 먹이를 주자마자 우르르 달려드는 다람쥐 원숭이. 살아있는 밀웜은 두렵지만 일일 사육사 남지은 도전. 이걸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주셔야죠. 먹이를 주다 말고 갑자기 통에 넣는데요. 통에 넣어서 먹이를 주는 이유가 있나요? 바닥에 놓으면 이제 생각 없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곳에 넣어주면 이 구멍을 찾으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먹이를 찾게끔 하는 사육사의 생각이 담겨있는 훈련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밥을 먹는 두 사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열심히 일했으니 밥도 꿀맛이겠죠? 저 진짜 촬영하면서 오늘처럼 밥이 땡긴 적이 없었어요. 아마 손에 꼽는 맛집처럼 맛있을 거예요. 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말씀 인정. 진짜 맞지? 아, 그래요? 두 사람 모두 배고팠는지 허겁지겁 먹습니다. 저는 하루도 아니지. 밤낮을 잠깐 해서 이렇게 힘든데 이거를 직업으로 또 삼으시고 하면은. 동물들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거에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책임감 있게 하고 있고요. 정말 동물 좋아하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렇게 힘든데 사육사의 복지는 또 있나요? 사실 저희가 전주시 소속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대우를 받고 일을 하고 있고요. 최고의 복지네요. 동물 복지를 생각하면 저희도 복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모범답안 아니에요? 조금 아니에요. 그게 현실 답안이죠.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도 강하고요. 그리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좀 편안하게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주시고 작업할 때 꼭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필요하신 분이죠. 네. 뭐 먹고 싶어? 나가자. 다시 훈련 시간이 돌아오고 쉴 틈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아니 저도 바나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먹으면 안 돼요? 아, 이거 코스니 거라서 드시면 안 돼요. 이거는 드셔도 됩니다. 행동 풍부화의 일종인 긍정적 강화 훈련을 사육사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는 코순이. 이 훈련은 칭찬과 보상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전에 했던 훈련과 다른 점이 있나요? 지금 사육사하고 수의사분은 같이 협력해가지고 둔감화 훈련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아팠을 때 체열을 할 수도 있고 뭐 발 관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정말 주사바늘로 체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둔감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타겟봉으로 직접 해보는데요. 방사정 청소부터 해서 고생한 것을 아는 듯 지은 씨 말에 코순이도 잘 따라합니다. 코순이 이리 와 한번 불러보세요. 좋아. 이리 와요? 네, 코순이 이리 와. 목소리를 저쪽으로 알아들을 수 있나요? 저희는 여기 있을 거예요. 코순아, 이리 와. 과연 목소리만 듣고도 응답을 해줄까요? 잘했어. 좋아, 좋아.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정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내심 좀 서운하긴 한데 훈련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코순이는요, 흙목욕 하는 거 좋아하고요. 바나나, 사과 많이 좋아합니다. 저와 같이 훈련하는 거 많이 좋아하고요. 저한테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해 주려고 할 거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할게요. 동물원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꾸준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육사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서역사님은 이 전주 동물원에서 이루고 싶으신 꿈이 있으세요? 매일매일 애들이 행동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애들한테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정을 느낄 수도 있고요. 퇴직하기 전까지 계속 동물들과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즐거운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육사들.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멈춰 있지만 여러분을 다시 만날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이 동물에 대한 사육사분들의 그 애정이 듬뿍 담겨져 있는데, 네. 오, 이게 저 동물 응가? 네, 응가. 요걸 또 잘 살펴야 하고요. 네. 밥 챙겨주고 청소해주고 또 훈련도 함께 시켜주고.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애정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육사님들 덕분에 예쁜 동물 잘 보고 왔는데요. 네. 너무 귀엽네요. 저도 맞아요. 마음 같아서는 그 코순이를 직접 가서 보고 싶은데요. 네. 아쉽게도 지금은 전주의 동물원도 그렇고 우리 지역 대전의 동물원도 네. 잠시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잠깐 사육사분, 잠시. 네. 예, 잠깐 문 닫은 거고 네. 사육사분이 이제 영상 편지 있잖아요. 저도 동물 친구들한테 영상 안 어울리겠지만 네. 동물 친구들 말 잘 듣고 건강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네. 곧 만나요. 아, 정말 우리 작가는 왜 이렇게 저보고 하라고 그랬을까요? 아, 하루빨리 코로나19 네. 걱정 없이 우리 동물원 나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첫 확진자가 네. 발생한 지 벌써 2달이 넘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1339 콜센터로 네. 우울하다, 불안감이 있다라는 전화가 좀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많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무료 심리 상담을 또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네. 코로나19 저 재난 상황이 지금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위기 상태인데요. 네. 그러면서 신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상황까지 왔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감염될까 봐 불안하죠. 걱정하고 네. 불안하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그 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전파력이 좀 더 높아서 그런 스트레스가 더 받게 되나요? 네. 지금 예전에도 이런 감염병이 신종 바이러스 병이 돌아왔을 때 네. 몹시 당황하고 그때 역시 사망률이 높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때는 치료제라든가 진단법이라든가 백신이 개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거리를 두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정보 그다음에 치료제, 진단 방법 이런 것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병을 겪으면서 개발이 되고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더 많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마스크라든가 줄서기, 네, 그다음에
자가격리해라. 네. 그다음에 이렇게 모든 가게와 학원들이 문을 닫는 이런 사태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소리 없는 침묵의 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이 올라가는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왜 이 감염병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나 이제 자신이 살려고 했던 삶의 어떤 방향이 있는데 어디선가 혜성처럼 이 경로를 방해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함으로써 원래 내가 살고자 했던 삶의 방향을 다시 찾고 원하는 건강과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 국민이 감염병 스트레스를 정신적으로 잘 이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의학적으로는 이 스트레스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됐든 쾌락이 됐든 고통이 됐든 뭔가 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신체 기관에 부담을 줘서 내가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반사 반응을 스트레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렇게 잘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는데 지진이 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흔들렸다고 한다면 내 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균형을 새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건강에 있어서 늘 균형을 잡는 그런 것을 상당히 도와주는데 우리 머리 앞부분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데서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해마라는 데 있어서는 감정을 잘 감지하고 위험해 했을 때 불안이라는 것을 작동을 시켜서 우리가 생존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긴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스트레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래요. 그런데 슬픈 일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 적당한 스트레스가 또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뭐 성취감을 좀 높이는데 그럼요. 역할을 한다고. 네,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네, 살아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모두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트레스가 적절히 있어야 우리가 좋은 쪽으로 열심히 신경이 자극이 돼서 면역도 강화가 되고 횡격막이 이완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료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무기력감이 오게 되죠. 그렇고 또 나쁜 스트레스가 있는데 나쁜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불안이나 건망증, 주의 집중을 곤란하게 해서 탈진이나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 과식, 과음, 흡연을 증가시키고 자살 충동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까지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쁜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데 이번처럼 감염병 스트레스 역시 나쁜 스트레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스트레스도 나쁜 친구가 있고 좋은 친구가 있네. 그럼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이거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막 심장은 뛰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건강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또 이왕이면 좀 좋은 스트레스만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감염 질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또 따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명칭이 있겠죠. 네네. 이런 경우를 이제 감염병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감염병이 돌게 됐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정보를 자꾸 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 알고 대처를 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치료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때까지는 계속 불안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1회 정도 겪어서 내 몸이 긴장을 해서 반응을 하고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A, B, C, D 새로운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져서 오게 되면은 우리 신체나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고갈하게 되고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증상과 정신적인 증상을 동반한다고 본다면은 불안, 공포, 주변에 대한 의심, 과도한 경계, 무기력증이 이제 정신적인 증상이라고 본다면 신체적으로는 두통이나 소화불량, 어지럼증, 두근거림 등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기간이 꼭 고장이 나서 오는 증상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증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신체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장 검사도 하시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아서 호흡기 검사도 하고 오시고 그러는데 검사상에서 다 이상이 없습니다. 정신과를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정신건강의학과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코로나19가 이제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까요.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사회적으로 뭘 믿어야 되는지 불안하고 초조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것 또한 스트레스인데 이게 이런 걸 집단 불신증이라고 한다면서요? 네네. 집단 불신증 역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공통된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특히 이번처럼 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치료나 예방법이 굉장히 소극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자가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 사람의 동선이 정직하게 밝혀지지 않을 때 또 소금물로 하면 괜찮다, 뭐 메탄올로 소독하면 괜찮다 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게 됐을 때 점차로 정보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하는 정확한 소식 이외에는 그렇다더라 하는 이야기에는 더욱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될 것이고 주변 사람이 누가 감염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확진이라는 것을 받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권고받은 사람들은 같이 솔직하게 내가 자가격리를 권고받았다라고 해서 식구들을 다른 쪽으로 대피시키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최대한 음성이 나올 수 있게 협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감이 생기죠. 하지만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노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것도 저것도 못 믿겠다 하는 집단 불신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아무래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그 정보만, 코로나19 관련 정보만 좀 잘 귀를 조금 닫아야 돼요. 네, 딱 들어주시고요. 또 코로나19가 초기 우한 교민들이 또 격리 생활을 할 때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도 코로나19로 좀 우울감, 불안함이 생긴 분들을 위해서 또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고요. 네네. 사실 적당한 불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손 씻기를 더 많이 하고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간격을 거리를 두게 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불안이 와서 또 긴장을 해서 그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과해가지고 과도한 불안에 압도되다 보면은 상당히 불안, 우울,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는데 계속 격리돼 있고 만날 수도 없고 혼자 고립돼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갑갑증이 오고 불안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이런 경우는 심리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은 코로나 통합 심리 지원단에 꼭 연락을 해주셔서 적절한 정보와 그다음에 나에게 맞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자가 진단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코로나19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혹시 나도 조금 열나거나 기침하면 이런 걱정들을 하거든요. 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있으시면 네네 말씀을,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인데 네. 어떤 게 힘드세요 했을 때 스트레스 받아요라는 말만 하시지 구체적인 증상으로 얘기를 못 하시는데 네. 이 표에 보시게 되면은 네네.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아, 있군요. 네네. 네,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9가지 방법 중에서 나 이런 증상 많아. 나 이것 네.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으실수록 빨리 연락을 하셔서 확진자나 가족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로 연락을 해 주시고요. 네. 격리자나 일반 시민들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네. 1577-0199로 전화하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저 것입니다. 9가지 중에 몇 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면 좀 대부분 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있다라고 네.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는데 네. 문제점은 내가 이런 증상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는다 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네.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면 네네. 신체적인 질병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래서 조기에 이런 방법에 도움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뭐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 두통, 뭐 소화불량, 어지럼증 뭐 이런 네네. 것들을 들 수가 있을까요? 네, 불면증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중에서 물론 나 자신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족 걱정, 손주 걱정, 또 누가 어떻다더라 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의외로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까지도 해치기 때문에 네.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시고 좀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럼요. 좋겠고요. 겁내하지 마시고 네. 예,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염병 스트레스를 좀 받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대처 방법 중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이 질병본부에서 정신건강대처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로 이렇게 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전화 상담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정확한 정보를 질병본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정보에 노출되기보다 꼭 필요한 정보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고 네. 정신 건강을 담당해주는 주치 선생님에게 내가 이런 것이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빨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랐지만 가족과 친구의 도움이 이럴 때일수록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주변 분들의 도움이. 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강하다면 주변에서 염려하고 격리돼 있거나 혹은 고립돼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연락을 해주시고 네. 격려해서 우리가 똑같이 한 배를 탔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도움을 주자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내 자신도 조심하지만 남을 도와줄 때 훨씬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만나기는 어렵지만 네. 전화나 이게 뭐 저 메시지를 네, 통해서 큰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서로 네.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 확진자 가족이나 일반 시민 여러분들도 사실 어렵지만 네. 최전선에서 이 네. 감염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 의료진, 방역 요원들 네. 그리고 또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장 좀 감염병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의료인도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인데 네. 일부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공격적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맨 처음 이에 대해서 감지한 중국의 의사도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컹합니다. 네. 우리도 신이 아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한다는 거 이외에는 불안과 걱정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대구로 이렇게 직접 자원봉사 하시겠다고 의료진들이 몰려가시는 걸 볼 때 같은 의료인으로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하죠. 네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네. 그런 의료진들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네. 열심히 치료를 해주고 돌아온 의료진에게 기피하는 현상이 동네에서 있었다고 하고요. 그 집 아이에 대해서 아이고. 너네 아빠가 감염됐을지 모르잖아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우리 집에 놀러 오지 마 하고 네. 오히려 이제
조금 왕따시키는 네.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 의료진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도 예. 들려왔고요. 또 많은 경우에 사실 저희는 위험에 노출되기는 하지만은 더 바라는 것은 이 좋아져서 건강해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위로를 많이 네.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병실을 많이 요구한다든가 의료용품을 많이 갑자기 요구할 때 충분한 지원이 안 될 때 우리도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루 종일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습기가 차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피부가 연약해지게 되고 네네. 정말 부드러운 마스크가 쓸리는데도 아파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고글까지 쓰고 계신 분들은 피부가 많이 네. 헐다고 하는데 아유. 그런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이 돼 주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 네, 격려의 말씀이고 우리가 누구를 특정인을 이렇게 공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종교 혹은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람, 확진자에 대해서 공격이나 미움을 갖지 말고 네. 그분들을 따뜻하게 격려해서 건강하게 되돌아올 수 있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것이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뭐 대구경북 화이팅, 네. 대한민국 화이팅 했지만 네. 말씀드렸던 의료진, 방역요원들, 행정의 일선에 계신 분들 네. 그분들을 네, 화이팅입니다. 응원님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조금만 내가 몸이 아파도 혹시 이거 큰 병 아니야? 걱정 많으신 분들. 걱정 많으신 분들도 맞아요.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또 특히 이런 분들이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로 더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평소에도 아무 질병이 없어도 네. 아침에 일어나면 네. 체온을 재시는 분이 계시고 체중을 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가 검진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혀도 내밀어 보고 눈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 혹시 내 몸이 밤사이에 무슨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꾸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에 감염돼 있는 것이 아닐까 해서 온갖 불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런 조금만 이상이 감지되더라도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서 달려오셔서 이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대의학으로 검진이 되지 않는 것은 치료해줄 방법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검진 결과를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네네.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요. 네. 이 8개 항목 중에서 5개가 이상 해당이 된다면 내가 건강염려증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검사를 끊임없이 하시고요. 네네. 의료진이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해서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네. ABCD 병원을 돌면서 같은 검사를 또 계속 하시는 아이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소모도 많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불안이 지나쳐서 2차적으로 불면이나 불안이나 혹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또 이에 대해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 네. 반응을 보고 또 놀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 이런 질병까지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잘 기울이셔서 나 건강염려증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네. 때는 또 역시 아까처럼 지역 체크를. 정신복지센터로 네네.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트 8개였나요? 네. 그중에 이제 5개라고 했는데 네. 전 2개. 다행이네요. 그리고 네. 건강염려증도 걱정인데 네. 위기 불감증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에 위기 불감증인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로켓을 쏠 때마다 또 쐈어 이러는데 외국에서는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새 위기 불감증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건강염려증도 조심하시고 위기 불감증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 현대인의 네.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궁금증 있는 분 사연이 좀 있어서 네. 좀 짤막하게 한 분 또 소개를 해볼게요. 40대 주부인데요. 요즘 매일 코로나19 뉴스만 보신대요. 네. 근데 뉴스를 안 보면
스마트폰으로 또 그 정보만 보는 네. 거죠. 이게 좀 감염병 스트레스인가 하고 궁금해하시는데.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정보를 가지고 예방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지나친 정보에 노출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서 저녁 무렵쯤에 한 번쯤 하루의 것이 종합되는 시간에 뉴스를 접하시고 질병본부에서 이야기하는 정보에만 접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건강 염려증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네. 좀 초긍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건강톡톡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건강 네. 돌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환절기잖아요. 네. 그래서 꽃가루와 미세먼지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란 정신건강 전문의였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현재 큰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비는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다만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옅은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오늘 한낮에 대전은 18도까지 오르겠지만 밤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3도, 모레에는 1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충남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4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지만 낮부터는 차츰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천안 15도, 아산 14도, 세종과 대전 18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1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해무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일요일 낮부터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네. 오네어 집들이 우리 집을 공개합니다 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1503번님, 고층이라 해가 잘 드는 우리 집. 오. 봄 햇살 받으며 차 한잔 마시면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싶네요. 가는 봄이 아쉽기만 합니다. 집을 사진 찍으려고 청소를 했나 봐. 집이 깔끔하신데요. 너무 깨끗하다. 저희 집 한번 네. 바꾸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와. 야. 8099번님, 봄을 맞아 화분을 모두 베란다에 갖다 놨습니다. 베란다에 갖다 놓기 전에는 몰랐는데 네. 거실이 꽤 넓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만큼이 빠졌으니 네. 가끔은 공간 이동을 좀 해보는 것도 네, 기분 전환에도 그럼요. 좋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넓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거기서 조금 운동 좀 하시죠? 네. 네. 아유, 너무 예쁘네요. 7813번님, 해피바이러스가 가득한 우리 집입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게 생명이고요. 편리하게 가구를 배치해서 동선 줄였어요. 오. 누가 와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죠? 네. 여기는 저 같은 사람 못 가겠는데요. 왜죠? 너무 깨끗해서 아. 어지럽히면 혼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야, 정말 정리정돈 잘 해놓으셨네요. 네. 편리한 가구 배치였고요. 6120번님, 봄향기를 느낄 수 있는 노란 장미와 예쁜 꽃들이 집안을 화사하게 꾸며주네요.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어서 행복합니다. 네. 또 꽃이 정말 좋은 인테리어 소품이 그럼요. 되기도 하잖아요. 나가서 보지 못하지만 집에서 만날 수 있는 네. 꽃들 키우시기도 하고 저렇게 이제 네. 화병에 담아놓기도 하고 꽃은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예. 0089번님,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제가 다육이를 좋아해서 많이 키우고 있고 우와. 취미로 그림으로 집안 곳곳에 놓아줍니다. 다육이를 키워서 그리고 네. 또 본인이 그림을 오. 그려서 얼마나 좋아요. 네. 그 미술계에 살짝 계셨던 분으로서 작품평. 아주 훌륭합니다. 네. 네. 좋네요. 0587번님, 손재주 좋은 신랑이 소파 겸 미니 침대를 만들었어요. 네. 거기다 이곳저곳에서 구해온 건강차 재료를 덕분에 시골집 분위기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와, 이게 건강차 재료들. 인테리어는 현대지만 저렇게 또 시골 분위기를 내주는 것도 네, 참 반전 좋네요. 매력이네요. 남편이 좀 기술이 있으시네. 침대를 만드셨대요. 직접. 대단하십니다. 네. 3052번님, 다른 곳은 다들 비슷한 것 같고요. 저희 집에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거실 한쪽 벽면을 아이들 상장과 그림으로 도배. 어머나.
뭐 부끄럽지만 안방에 사진첩 꾸며놓은 부분도 공개합니다. 오, 야. 너무 예쁘네요. 야, 그만큼 아이들이 상장 많이 받아온 거잖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저걸로 도배하려면 에휴. 상장을 확대를 얼마나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 네. 정말 우리 랜선 집들이까지 참 많이 만나봤고요. 네.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사진 다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홍성 서부면에 위치한 국미를 소개합니다. 싱싱한 바지락을 캐고 맛보고 바다 낚시도 가능한 곳이고요. 일몰도 정말 아름답다죠?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게요. 네,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었던 네. 이번 주였죠. 부여에도 확진자가 2분이 또 됐고요. 대전 지역에도 요 며칠 동안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4월 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네.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좀 삼가 주시고요. 뭐 여행, 또 외식, 이런 가족 모임도 조금 미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생필품을 구입하시거나 약국과 병원 내지는 이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네. 외출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제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요. 주말에 답답하시잖아요. 네. 나갈까? 아유, 좀 참읍시다. 다음 주까지 좀 참아주시는 여러분들도 해주시고 잘 참으신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아침 8시 네.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